공인중개사들이 일을 할 때는요, 대부분 참고 일을 하더라고요. 근데 주변에서 이렇게 힘들어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버튼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주제를 하나 정해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제가 강의나 뭐 다른 데서 좀 많이 하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요. 친절하지만 끌려다니면 안 된다. 요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개업을 하기 전부터 많이들 고민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이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일을 하기 전이나 아니면 일을 하는 중간에라도 고객들과의 갈등이라든지 갑질 이런 문제들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고객을 만나는데 갑질 때문에 너무 힘들다, 아니면 무리한 요구를 해서 너무 힘들다. 근데 이런 내용을요, 누구에게 상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특히 혼자 일하는 공인중개사들 같은 경우는요, 이런 멘탈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래서 멘토가 필요한 부분들인데, 사실 중개사 중에서 멘토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0.1%도 안 될 거예요. 대부분은 그냥 혼자서 일하고 혼자서 삭히고 이러기 때문에 요 얘기를 내가 한번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고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힘든 게 아니라 어쩌면 내가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고객이 무리한 요구를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원인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자, 내가 중개를 할 때요, 당연히 친절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친절합니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행동들 때문에 고객들이 선을 되게 많이 넘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멘탈이 나가요. 되게 힘들거든요. 중개사들 중에서 멘탈 나가신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사람들한테 정말 친절했는데, 정말 좋은 물건을 추천해줬는데 나한테 너무 상처를 줍니다. 너무 많은 것들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런 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요, 더 이상은 서비스를 할 수 없거나 혹은 불친절한 사람으로 바뀌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해보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이런 내용을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야, 중개사가 원래 그런 일 하는 거야. 아니면은, 야, 그런 사람도 있지. 그냥 네가 잊어. 네가 참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참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반복되다 보면은 내가 마음의 병이 쌓여요. 그래서 한 가지 알아두면 좋은 게 있는데, 약간의 차이를 두면요, 충분히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친절한 거랑 끌려다니는 거에 차이를 만들면 됩니다. 자, 내가 친절하게 했을 때 사람들은 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참 친절하시네요.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끌려다니게 되면요, 뭐 그걸 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 두 개의 차이는 굉장히 커요. 일을 할 수 있을 수도 있고요, 일을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만드는 차이가 뭐냐면은 바로 거절에 있다는 거죠. 내가 중개를 할 때 고객을 만나는데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갑질이라고 하는 행동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스트레스가 돼요. 왜냐면은 나한테 하는 것도 있지만 계약 당사자인 상대방, 다른 사람에게까지 요구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욕을 먹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거절을 되게 잘한다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거절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입주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입주를 하자마자 보일러가 고장난 거예요. 그래서 연락이 옵니다. 자, 임차인이 나한테 먼저 연락이 한번 오겠죠. 아, 중개사님, 저희 보일러가 고장났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은 나는 일을 좀 잘하는 중개사다, 난 친절한 중개사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보일러 쪽을 먼저 알아봅니다. 그래서 이쪽이랑 통화를 해서 얼마 정도 나올지, 기간은 얼마나 걸릴지 이런 것들을 알아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임대인에게 연락을 해요. 자, 이게 보일러가 고장나서 고쳐주셔야 되는데 얼마 정도가 나올 것 같고 기간은 얼마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임대인이 중개사에게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진행을 좀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중개사는 다시 임차인에게 연락을 해서 저희가 보일러 이렇게 임대인에게 얘기를 했고 보일러를 고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일러 사장님이 가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시 보일러사에 연락을 해요. 그래서 보일러를 임차인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은 고치는 내내 임차인은 중개사에게 연락이 오고 보일러 사장님도 중개사한테 연락이 옵니다. 다 고치고 돈을 주고 나면은 이제 임대인이 나한테, 제가 연락을 해서 임대인에게 돈을 받아서 요렇게 다시 연락을 받고 다시 연락을 하고 다시 연락을 하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친절한 중개사가 일하는 방법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일을 합니다. 정말 책임감 있게 잘 일한 사람이죠. 근데 요 사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중개사는
다른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바쁩니다. 거기다가 임차인과 임대인과 보일러사 세 군 모두 굉장히 복잡하고 힘들게 일을 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결제해준 사람이 정확하게 없고 가운데 있는 사람이 중개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일을 하게 되니까 하나도 고맙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임차인도 임대인도 보일러 사장님도 아무도 고맙다는 생각을 하고 일을 하지 않아요. 중개사는 정말 힘들게 일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거절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거절을 하느냐면요. 임차인이 먼저 중개사에게 연락이 옵니다. 사장님, 저희 보일러 고장났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똑같이 보일러사에 연락을 해서 저희 이거 고치려고 하는데 얼마 정도 들까요? 기간은 얼마 될까요? 뭐 이런 얘기 물어보겠죠. 그리고 나서 임대인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를 고장나서 고쳐주셔야 되는데 얼마 정도 들 것 같고 기간이 얼마 정도 듭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거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임대인이 그럼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알겠습니다. 저희가 임차인이랑 보일러사에 얘기를 해가지고 임대인 분께 나중에 비용이 나오면 청구하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라고 거절을 한번 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에게 다시 연락을 해서 보일러사 땡땡땡 번호를 알아봤는데 견적이 얼마 정도 나오는 것 같고 이쪽에서 기간을 얼마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땡땡에 땡땡땡땡으로 연락을 하셔가지고 고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돈은 나중에 임대인에게 계좌번호 보내주시면은 붙여주시기로 하셨으니까 해주시면 돼요 라고 거절을 합니다. 일하는 방법은 똑같았어요. 근데 일단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겠죠. 그리고 임차인, 임대인, 보일러사 모두 세 곳 다 나에게 고맙다고 얘기를 합니다. 일 처리를 해줬거든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답답한 상황에서 중개사가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되고 임대인은 어떻게 해야 되고 보일러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리를 정확하게 한 거예요. 이게 제가 얘기했던 거절의 방법입니다. 일을 안 해주면요, 중개사한테 누가 일을 맡기겠어요. 근데 일을 안 해준 게 아니고 일을 더 깔끔하게 해준 거죠. 이게 제가 얘기했던 그 적정한 선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친절하게 해주면요, 사람들은 나에게 일을 맡깁니다. 그리고 제가 만난 사람들은 저한테 다 참 친절하시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중개사님 때문에 빠르게 해결됐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냥 마냥 친절하다고 해서 친절한 게 아닙니다. 최근에 제가 알고 있던 지인 중에서요, 9년 동안 중개 일을 하다가 최근에 그만두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만두신 이유가 바로 이런 내용들 때문이었어요. 이분은 굉장히 친절한 스타일이에요. 아예 고객들에게 싫은 소리라든지 거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계약도 되게 잘하고 고객들도 많을 것 같잖아요. 오히려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면서 일을 하셨어요. 그러다 최근에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만두게 된 거예요. 사실 이런 식으로 일을 하게 되면요, 하루에 전화를 100통씩 받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이걸 내가 할 수 있을 거다, 나는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시간이 지나면서 이 피로도가 굉장히 쌓여가지고 둘 중에 하나예요. 일을 그만두거나 아니면은 불친절하게 되거나 아예 자기는 그런 거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고객들은요, 나쁜 사람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고객들은 자기가 중개사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지 아니면 부담을 주고 있는 건지 신뢰를 하고 있는 건지 몰라요. 해주는 거니까 당연히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의외로 많은 경우에서 고객들이 몰라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만 잘 체크를 해준다라고 하면요, 훨씬 쉽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올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영상을 올리면요,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물어보고 싶어요. 제 사무실 전화로도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은 제가 설명을 하죠. 제 블로그에 이런 상담 신청란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바로 상담을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대부분은 알겠습니다, 바로 신청할게요 라고 얘기하고 상담 신청을 해줍니다. 대부분 다 해줘요. 근데 간혹 가다가 내가 물어볼 게 몇 개 안 돼, 나 1분이면 돼, 아유 이거 너 쉬운 거잖아, 넌 당연히 바로 해줄 수 있잖아, 너 자료도 있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극히 일부예요. 저한테는 자료가 있고 저는 상담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얼마 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상담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상대방이 그걸 요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친절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친절할 때는 괜찮아요. 당연히 친절해야죠. 저는 중개사고 계약을 해야 되니까 친절해야 됩니다. 근데 상대방이 그 친절을 요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거절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중개사가 일을 할 때는요, 이런 선들을 잘 지키는 게 정말 일을 잘하는 거예요. 제가 자주 하는 말 중에서 친절하지만 끌려다니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적당한 거절에 대한 이야기였던 거예요.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친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친절이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시면요, 상대방은 고맙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 친절함 때문에 나를 함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친절할 때는요, 상대방이 당연히 고맙다는 생각이 들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사람과 관계도 훨씬 원만하고 수월하게 만들어집니다. 스트레스라는 것 자체가 그래요. 받은 다음에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받기 전에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보다 더 좋은 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지 않을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고맙다, 친절하다라는 얘기를 하게끔 만들 수만 있다라고 하면요, 우리가 중개 일을 하는데 훨씬 수월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고맙다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중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원래 중개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이거 참는 것까지가 중개야. 중개사가 할 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참고 버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고쳐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일을 잘할 수가 있어요. 오래 할 수 있고 힘들지 않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고객 중에 대부분은요,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좋은 사람을 결정짓는 게 바로 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반드시 알고 중개를 시작하시면요,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오늘은 제가 중개를 할 때 스트레스 받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렸고요. 요거는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잘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하시는 분들한테도 좀 추천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이야기 같은 경우는 중개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다 걱정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제가 좀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버튼홍이었습니다.